당신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적은 있었어?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내 나이 57의 봄날 오후였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돌아봤지만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글쎄, 모르겠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날 저는 강은미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27에 시집와서 30년간 며느리, 아줌마,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렸던 제 이름이요. 지금 저는 작은 꽃집 앞에 서 있어요. 간판에 쓰여 있습니다. 은미 플라워. 제 이름입니다. 제 가게예요. 창문 너머로 백합이 보입니다. 하얗고 깨끗하고 탐스러운 백합이죠.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요. 1995년 3월 15일 저는 27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예식장에서 제가 한 말이었어요. 그때의 말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 집 2층이었어요. 방 2개짜리 다가구 주택이었죠. 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거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죠. 아우, 국이 짜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민수는 싱겁게 먹는데 너네 집안은 입맛이 센가 봐.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점심 준비,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집안일로 하루가 그렇게 갔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친구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미야, 다음 주 토요일에 대학 동기 모임 있어. 올 수 있지? 응, 갈게. 아가, 너 어디 가게?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대학 동기 모임이 있대서 다녀오려고요. 토요일에? 집안일은 누가 해? 오전에 다 하고 오후에 나갈게요. 민수 아버지가 토요일 저녁은 집에서 드시는데 며느리가 어딜 나가. 결국 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집안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보자. 다음은 없었어요. 1997년 봄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여보, 몸조리 집에 가서 하자. 엄마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남편 말에 서운하기도 했어요. 산후조리원을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생각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 그러자. 출산 3일 만에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오산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지훈이를 꿀 떨어지게 예뻐하셨습니다. 배꼽도 아직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를 능숙하게 돌보셨죠. 매일 정성스럽게 목욕시키고 로션 발라주고 꼼꼼히 케어하셨어요. 그래서인지 태열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초보 엄마인 저는 아이를 안기도 겁났는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지훈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자랐죠. 반면 저에 대한 불만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철수야, 은미 밥 먹으라고 해라.
엄마가 몸조리 잘 되라고 좋은 고기 넣어서 미역국 맛있게 끓였어. 우리 엄마 며느리 사랑 대단하지? 당신 좋겠다.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아서. 남편이 웃었어요. 몰랐죠. 자기가 없을 때 어머니가 어떤지. 남편이 출근하면 목소리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손이 없어? 밥 그거 차려 먹으면 될 거 아냐? 어디서 대접받으려 들어? 몸조리는 무슨. 나는 애 낳고 하루 만에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 호강에 겨워서는. 저는 유령이 되었어요. 아니, 폭언의 대상이었죠. 산후 2주차쯤인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지훈이가 칭얼거렸어요. 배가 고팠나 봅니다. 머리 말릴 새도 없이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렸죠.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이게 뭐야? 애 눈 찌르겠잖아. 자르든지 묶든지 해. 목이 휙 하고 돌아갔어요. 너무 놀라서 아기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서러움이 터졌어요.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는 걸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아갈 자신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갓 태어난 지훈이가 있었어요. 출산 후라 몸도 마음도 약해진 상태였죠. 그래서 더 서러운 생각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달랬어요. 시간이 지나 어머니도 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30년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요. 산후 2주 만에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허리를 다쳤어요. 지금까지도 후유증 때문에 아픕니다. 2005년 결혼 10년 차였어요. 아들 지훈이가 8살, 딸 지희가 5살이었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점심 준비, 시어머니 수발,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봐주고, 설거지와 집안 뒷정리.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어요. 남편은 늘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저녁 8시 전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갈까? 어느 금요일 저녁에 물었어요. 이번 주는 회사 일 있어서 안 돼.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글쎄. 결국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들을 탔어요. 지훈이와 지희가 웃었죠. 엄마, 재밌어.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나도 모르게 복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015년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지훈이가 고등학생, 지희가 중학생이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예, 아가, 내가 나이 들었다고 쉽게 보고 함부로 하면 안 돼. 시어머니 연세가 그때 당시 75세였어요. 건강하셨지만 말씀이 많아지셨죠. 그런 적 없어요. 방금 국이 이렇게 뜨거운데 어머니 국이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안 했잖아. 나보고 입대라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나이 먹으니까 성질이 나네. 매일이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48이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절반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나는 뭐지?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을 전혀 안 하셨어요. 집에만 계셨죠. 애미야, 심심해. 재미있는 얘기 좀 해봐라.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있었습니다. 애미야, 물 좀 가져다 다오. 아가, 이불 좀 빨아야겠다. 애미야, 오늘 저녁은 뭐야? 얘야, 아가, 애미야 라는 호칭이 귀에 박혔어요. 반찬이며 국이며 찌개며 뭐라든 한 번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 여기에 조미료 넣었지? 속이 느글거려서 못 먹겠다 라며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반복이었고 제 말투, 입은 옷,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어머니의 신경에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남편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방에 박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죠. 여보, 점심 먹어. 거기 놔둬. 나중에 먹을게. 대화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했고 지희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죠. 주말이나 명절에만 왔어요. 엄마, 괜찮아? 지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2025년 3월이었어요. 시어머니가 85이셨습니다. 건강하셨지만 말씀이 더 많아지셨죠. 애미야, 내가 30년 키웠는데 이게 뭐야?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국이 조금 짰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맨날 죄송하다고만 하고 진짜 미안하면 제대로 하든지 참았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점심 준비를 하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안 쉬어졌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숨을 골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7의 제 얼굴이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뭐? 저 힘들어요. 정말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계속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 행복하지 않아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남편이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혼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놀랐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심이야? 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혼한다고? 지희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죠. 응, 엄마 결심했어. 왜? 아빠가 바람이라도 피웠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지금 57인데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은 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 할머니는 어떡하고? 아빠가 모시겠지. 아빠 엄만데. 지희가 울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미안해.
엄마 결심했어.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으셨어요. 뭐, 더 이상 이렇게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쳤구나. 너,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죄송합니다. 30년을 가르치고 키워놨더니 이게 보답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밥 굶긴 적 있어? 때린 적 있어? 얘가 호강에 겨워서 아주 요강에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네. 뭐가 문제야? 어디 말이라도 들어보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때리지도 굶기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30년 동안 저를 욕바지에 가사도우미로만 대하셨죠. 이혼하면 넌 갈 곳도 없어. 돈도 없잖아. 한 푼도 못 준다 우린. 그렇게 알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재산 분할 이야기를 했어요. 집은 내가 가져갈게. 엄마 모셔야 하니까. 알았어요. 예금이 1억 있어. 반씩 나눠서 5천만 원 줄게. 5천만 원. 그게 30년 결혼 생활의 값이었어요. 알겠어요.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줘서.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한 집에 살았을 뿐이었죠. 6월 15일 법원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네. 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확정. 30년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시원섭섭하달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이제 뭐하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혔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녀서 겨우 원룸 하나를 구했죠.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이불,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나왔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룸은 10평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옷장에 옷을 걸고 이불을 펴고 그릇들을 정리하며 왠지 모를 서글픔, 공허함과 해방감까지 묘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죠.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이 떠졌어요. 습관은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혼자라 아침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조용했습니다. 뭐 하지? 할 일이 없었어요. 30년을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눈 감기 전까지 종일 종종거리며 잠시도 내 시간이 없던 생활을 살다 갑자기 할 일 없는 날을 보내려니 어색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봤습니다. 57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식당 홀서빙. 그 당시 시급 9,860원. 전화를 걸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7입니다. 아, 죄송한데 저희는 좀 젊은 분을 찾아서요. 3곳에 전화했습니다. 다 거절당했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3,9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의 생활비로 100만 원을 썼죠. 이대로 가면 3년도 못 버텨.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몰랐어요. 우연한 산책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느 수요일 오후였어요.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요. 20대 여자가 다가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울음이 터졌어요. 참을 수 없었죠. 여자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울음이 멈췄어요. 죄송해요. 이러려던 건 아닌데.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땐 우는 게 좋아요. 여자가 꽃다발을 보여줬어요. 이거 드릴게요. 꽃을 보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하얀 장미였어요. 예뻤죠? 받으세요. 저 꽃집에서 일하는데 오늘 만든 거예요. 고마워요. 여기 명함이요.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블룸 플라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사흘 후 그 꽃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달콤하고 상쾌한 꽃향기들이 코를 간지럽혔어요. 어서 오세요. 그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그때, 기억나요. 오셔서 다행이다. 꽃 정말 예뻤어요.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려고요. 천천히 보세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거베라. 색색의 꽃들이 가득했어요. 예쁘죠? 정말요. 향기롭고 예쁘네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강은미예요. 은미 언니. 수진이가 밝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쯤요.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미 언니, 꽃 좋아하세요? 응. 보고 있으면 위로가 돼. 그럼 배워보는 건 어때요? 뭐요? 플로리스트, 꽃꽂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꽃꽂이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돈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해요.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용기를 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을 들었어요. 꽃 이름을 배웠습니다. 장미, 백합, 카네이션, 안개꽃, 스타티스. 색 조합을 배웠어요. 빨강과 흰색, 분홍과 보라. 포장법도 배웠죠. 리본 묶는 법, 종이 접는 법. 손이 기억했습니다. 빠르게 배웠어요. 은미 씨, 재능 있으세요. 선생님이 자주 칭찬했어요. 11월 말 중급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부케 만들기를 배울 거예요. 웨딩 부케였어요. 하얀 장미로 만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집중했어요. 3시간 걸려서 완성했어요. 예쁘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만든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12월 말 통장을 확인했어요. 3,300만 원.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썼습니다. 월세, 생활비, 수강료. 이대로 가면 5년 후에는 바닥이야. 일을 해야 했어요. 수진이한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꽃집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없을까? 지금은 없는데.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언니, 강남의 꽃집에서 사람 구한대요. 정말? 시급 1만 2천 원이에요. 하루 6시간, 주 5일이요.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140만 원 정도였어요. 면접 보러 가봐야겠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해 3월 2일 58세 생일 다음 날이었어요. 로즈가든 플라워. 강남역 근처 큰 꽃집이었습니다. 강은미 씨 맞으시죠? 사장님이 40대 초반 여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수진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신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 1만 2천 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괜찮으시죠? 네. 첫 출근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꽃 정리를 배웠어요. 시든 잎 따내기, 물 갈아주기, 진열하기. 단순했지만 행복했어요. 은미 씨, 손님 응대해 보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장미 다발 하나 주세요. 몇 송이로 해드릴까요? 20송이요. 빨간 장미를 골랐습니다. 싱싱한 걸로요. 포장지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리본도 묶었죠. 여기 있습니다. 우와,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나갔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6개월 후, 일이 손에 점점 익어갔어요. 꽃 고르기, 손질하기, 포장하기까지 이젠 제법 자연스러웠죠. 손님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포장해 주신 분이세요?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탁드려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찍혔어요. 세후 12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50만 원 쓰면 20만 원 남았죠. 적었지만 제가 번 돈이었어요. 9월 통장 잔고 3,420만 원.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9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남자 한 분이 들어왔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수였어요. 전 남편. 은미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래? 네.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꽃들, 작업대, 제가 입은 앞치마. 아, 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며 괴롭혔던 분. 장례식 꽃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 제일 좋은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응, 고마워. 백합과 국화로 근조화환을 만들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꽂았어요. 30년을 괴롭혔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죠. 만드는 동안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님께서 편안히 가시도록 마음 담았어요. 민수가 화환을 받아들었어요. 은미야. 네. 당신 많이 달라졌네. 멋있어 보여. 진심이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살아. 행복하고. 민수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네. 전 남편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아프지도
그립지도 않았죠. 그냥 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12월 말이었어요. 은미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사장님이 부르셨어요. 내년부터 정직원으로 할래요? 정직원요? 네. 월급 200만 원 드릴게요. 200만 원. 시급제보다 훨씬 많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미 씨 실력이 좋아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 정직원 됐어. 진짜요? 언니 대박. 축하해요. 내가 소개해줘서 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잘하신 거죠. 어느 날의 봄이었어요. 꽃집에서 일하는 화요일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희였어요. 지희야? 엄마, 여기서 일하세요? 응. 1년 넘었어. 지희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가 포장한 꽃들, 진열한 화분들. 우리 엄마 대단하네. 뭐가? 혼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 지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 눈치가 보여서. 괜찮아. 이해해. 할머니가 계속 엄마 욕하셔서.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었어. 그럴 수 있지. 지희를 안았습니다. 딸이 울었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됐죠.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내 가게를 가지면 어떨까? 계산해 봤어요. 작은 꽃집 보증금 2천만 원, 초기 재고 500만 원, 인테리어 500만 원, 합계 3천만 원, 통장 잔고 4,200만 원. 할 수 있어.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작은 가게를 차리려고 해요. 정말요?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은미 씨 잘 될 거예요. 실력 있으시니까. 60세, 2027년 3월 15일이었어요. 이혼한 지 정확히 2년. 마포구 작은 골목에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은미 플라워. 제 이름이었어요. 15평짜리 작은 가게였죠. 하지만 전부 제 것이었어요. 선반에 꽃을 진열했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거베라. 창문을 닦았어요. 햇빛이 들어왔죠. 예쁘다. 수진이가 축하 화환을 보냈어요. 언니, 대박 나세요. 지희도 왔습니다. 지훈이도 함께요. 엄마, 축하해. 고마워. 엄마 대단하세요. 정말로. 첫 손님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꽃집 새로 생겼네요. 이쁘다. 감사합니다. 장미 한 다발을 팔았습니다. 3만 원, 제 가게에서 번 첫 돈이었어요. 61가 됐어요. 은미 플라워는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정성껏 해주세요. 꽃도 싱싱하고 포장도 예뻐요. 한 달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서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지금 저는 은미 플라워에 앉아 있어요. 오전 10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죠. 백합을 정리하고 있어요. 하얀 백합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잎을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꽃들도 저처럼 한때는 씨앗이었겠죠. 땅속 어둠에서 버티다가 어느 날 싹을 틔웠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희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밥 먹어. 오빠도 같이. 그래, 좋아. 제 남자친구도 소개시켜 드릴게. 정말 어떤 녀석인지 기대되는걸.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착해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이들이 이제는 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삶을 사는 거겠죠.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수 벚꽃이 흩날렸죠. 3년 전 57세에 이혼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김밥을 먹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는 사람 볼까봐 숨죽이던 그 순간.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꽃처럼 저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가게 문이 열렸어요. 항상 이 시간쯤 오시는 단골 할머니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지만 매주 오세요. 사장님, 오늘은 노란 장미 주세요. 어머님, 오늘은 노란색이세요? 응, 오늘 기분이 좋아서 노란 장미 5송이를 골랐어요. 싱싱한 걸로요. 누구 드리세요? 나 주는 거야. 내 방에 놓고 볼 거야.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90까지 살 거니까 예쁜 거 보면서 살아야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기를 위해 꽃을 사는 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포장을 정성껏 했어요. 연두색 포장지에 노란 리본을 달았죠. 어머님, 100세까지 사세요. 허허, 고마워요. 할머니가 나가셨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늙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늙어간다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또 다른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누구 드려요? 매주 오시는데. 손님이 수줍게 웃었어요. 저요.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요? 일주일 열심히 일한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멋지시네요. 오늘 특별히 한 송이 더 넣어드렸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머,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자신에게 꽃 선물하세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요. 손님이 웃으며 나갔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꽃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창밖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백합 향기가 가게에 가득했어요. 문득 3년 전 그 원룸이 떠올랐습니다. 남은 돈 3,900만 원을 보며 두려워했던 그때.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울었던 밤들. 처음 꽃 가위를 잡았을 때의 서툰 손놀림.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감사했죠. 그리고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57세든 67세든 77세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꽃이었지만 여러분은 붓일 수도, 펜일 수도, 노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두려워도 한 발짝 내딛다 보면 그 한 발짝이 인생을 바꿉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문을 닫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꽃들, 제가 만든 공간, 이 모든 게 제 것이에요. 거울을 봤어요. 은미야, 잘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분홍빛과 주황빛이 섞여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꽃을 만들까? 기대되었어요.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강은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57세 황혼이혼, 60세 창업.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었어요. 버려졌다고 느낀 그 순간이 진짜 자신을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꿈이나 시작하고 싶은 일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